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오전 4시 18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오랜만에 새벽 좀 늦은 영상입니다. 일단 오늘 비트코인 보시면은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요. 단순 차트로 보시면은 이제 전 저점 찍고 반등했다가 좀 삼각 수렴 형태에서 약간 밑으로 좀 새버리는 형태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은 전저점을 갱신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FTX 여파의 어떤 그런 악 영향이 생각보다 시장에 좀 깊이 관여를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레이스케일, 뭐 DCG, 뭐 제네시스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좀 이게 연관된 게 제가 좀 이게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고파이라고 고박스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나름 이제 뭐 중앙거래소의 이제 뭐 디파이격인 느낌이죠. 근데 이게 지금 고파이 같은 경우도 고팍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고팍스에서 제네시스라는 곳에 이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따오는 건데, 이제 여기도 제네시스가 지금 좀 불통이 되면서 출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를 개인 문의를 해봤더니 좀 이렇게 좀 기다려 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물린 분들 있으면 좀 이렇게 챙겨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한번 말을 했었어가지고 약간 좀 책임이, 물론 뭐 제 온전한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뭔가 이게 괜히 한번 추천을 해가지고 좀 이런 좀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넘어가 보면요. 지금 FTX가 무너지고 나서 바이낸스가 사실상 너무나도 명백한 1위로 올라왔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 보여지는데요. 뭐 이제 거래량으로도 지금 바로 나오죠. 하늘색이 FTX 그 점유율인데,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흡수가 돼버린, 바이낸스가 흡수를 했고, 지금 바이낸스가 굉장히 좀 크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티는 안 나지만은 FTX 거래량을 이제 다른 거래소들에서 흡수를 해가는데, 바이낸스에서 좀 많이 흡수를 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낸스가 지금 계속 좀 중요한 어떤 나름 독점이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더 중요한 포지션으로 뭔가 점점 더 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코인베이스를 제치고 비트코인 보유량을 갖다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그런 거래소로 또 올라왔습니다. 원래 코인베이스에 이제 뭐 기존 뭐 전통 기업들 이런 이슈들 때문에 더 많았었죠.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바이낸스가 보유량 측면에서 조금 더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소한 차이로 가져갔죠. 사실상 뭐 FTX에서 이제 뭐 그냥 옮겨간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이낸스에 점점 영향이 커진다라는 부분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도 바이낸스에서 이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자주 언급드렸었죠. 이게 지금 벌써 시즌 5네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낸스 뭐 랩스 이런 데서 투자하는 거랑은 별개로 투자하죠. 투자하는데 이제 큰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 약간 되게 진짜 시드 프로젝트들, 정말 약간 씨앗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갖다가 약간 바이낸스가 살짝 지원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막 이렇게 대박이 났던 프로젝트? 그런 거는 이제 단기로 몇 개 있었죠. 단기로. 근데 이제 잘 됐다가 망하고 이렇게 좀 흘러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때 한창 P2E 프로젝트 할 때 이런 프로젝트에서 되게 많이 성공했었죠. 크립토 마인이라든지 크립토 범 크립토도 이쪽 인큐베이션 쪽 아니었나요? 아니면은 뭐 그때 사드 바이너리 X 이런 거 인큐베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만은, 나중에 혹시라도 또 저거 그때 그건데 하는 느낌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이 PIP 기억나시죠? PIP가 제가 전에 한번 언급드렸었던 프로젝트인데 인큐베이션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들은 뭐 엄청 중요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바이낸스가 영향력이 커진 만큼 바이낸스가 어떤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개별 프로젝트는 조금 이제 둘째 치더라도 어떤 프로젝트들의, 그러니까 어떤 성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디파이 라인이면 디파이 쪽으로 우리가 좀 눈길을 돌려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바이낸스가 뭔가 P2E라든지 이런 쪽으로 눈길을 돌려. 그러면은 먹거리가 거기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프로젝트들은 약간씩 웹3도 있고, 아니면 약간 분석 관련 내지는 이런 뭐 프로토콜 이런 것들 좀 있죠. 그래서 바이낸스가 어떤 시장의 어떤 측면을 좀 보고 계속 주시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런치풀, 런치패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삼각수렴 끝에서 하락이 나왔다 이런 차트이고요. 지금 조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요, 요거 제가 되게 언급 많이 드렸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차트를 갖다가 차트 분석, 단순 차트 분석으로 치면은 18년도 10월, 11월이랑 좀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하락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BUSD는 없네요. USDT로 볼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첫 번째 하락, 큰 하락 갭이 나오고 나서 5주 동안 1, 2, 3, 4, 5 5바가 나오고 전저점이었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워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8년도 때랑 비슷한데 5번의 하락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니? 그리고 4번의 첫 번째 그 음봉 나오고 나서 4번 뒤가 가장 전저점이었고, 우리는 지금 차트로만 보자면 현재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차트로만 대조한다면은 조만간 또 바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조금 다르죠. 매크로 경제가 지금 좀 좋지 않고 뭐 어떤 FTX 이슈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연말 랠리 나오고 나서 내년까지도 조금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타겟 프라이스는 약간 11,00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흘러갔었다. 그리고 보시면은 두 달, 네 달이죠, 네 달. 그리고 이게 네 달이나 걸렸다. 그러니까 다시 그린 캔들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까지는 이 바닥 구덩이 구간이 굉장히 길었다. 네 달이다. 그러니까 전저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바닥 구간이 굉장히 길어서 굉장히 지쳐요. 지금도 이미 지쳐 있는데 아직 우리는 어때요? 전저점이 어디까지일지 모르는 그런 구간을 향해 가는데, 설령 전저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찍고 나서 바닥이 굉장히 좀 길게 다져지는 그런 구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지침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최대한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고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호흡의 포지션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것도 18년도 때랑 되게 비슷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 차트인데요. 요건 뭐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당시에 전 고점 대비해서 84.11%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대략 3.1K 정도, 2만에서 3,100 정도까지 떨어졌었고, 이번 구간에도 지금 비트코인이죠. 지금 구간에도 이제 69,000 정도에서 똑같은 하락 퍼센테이지를 대입을 하면은 1,900, 그러니까 대략 뭐 11,000 좀 언더에 이제 표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차트로 봤을 때도 11,000이 나름 제가 믿고 있는 이제 하단이지만 나름 근거가 있죠. 네, 그렇고요. 이게 이더로 봐도요. 비슷한 게, 이게 지금 앞쪽에는 차트가 지금 좀 끊겨 있죠. 끊겨 있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더 전고점 대비해서 이더 같은 경우 더 많이 떨어졌었죠. 이더는 1440불에서 94.35%가 떨어져가지고 81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전저점이.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전저점 대비 이더가 94점 대략 95%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280달러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구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최악의 상황을 본다면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뭐 바닥에서 진짜 그 발바닥 각질에서 우리의 씨들 전부 다 때려 박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거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물릴 거 예상하고 그냥 물릴 거 각오하고 나 어차피 물릴 거 알아 하고 마음가짐 잡고 그냥 이제 그 매수 평균을 맞추는 거죠. 여기서 한번 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전저점 찍은 것 같아. 이제 다시 올라갈 것 같아. 분위기도 좋고 차트도 좋고 어떤 이제 매크로도 좋아졌고 지표들도 좋아 라고 했을 때 시장이 완전하게 돌아섰을 때 사는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반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1번에 조금 더 비중을 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많이 벌고 싶으면 좀 더 베팅을 하는 거고 오히려 뭐 2번으로 했을 때 더 벌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베팅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저점을 우리가 잡을 순 없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6,000, 14,000, 12,000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게 근데 전부 다 지금 약간 차트로만 좀 분석을 한 거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차트로만 분석을 해보자면 16,000, 14,000, 12,000 구간 자체가 이제 우리가 DCA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를 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30%씩 너가 산다면 너가 1년 뒤에 몇 년 뭐 1, 2년 뒤에는 분명히 좀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을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동의를 하고 지금은 이제 뭐 첫 번째 구간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세 구간을 조금 더 밑에서 이렇게 좀 쳐둘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단순히 뭔가 차트로서 접근하기에는 시장 장세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지표를 봤는데요.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거는 뭐냐면 해시레이트예요.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 관련한 이런 이제 차트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2018년 때는 바닥이 나왔을 때 이제 이 파란색 해시레이트고요. 검은색이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보이시죠, 여러분? 2018년도 때는 이제 해시레이트가 꺾이면서 비트코인 바닥 그리고 항복이 나왔다. 그리고 그게 전저점이었다.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향하는데도 해시레이트는 바닥을 향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도 항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 아직 바닥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 더 떨어질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시장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뭐 도미넌스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뭐 해시레이트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뭐 온체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과거 차트와의 대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해시레이트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조금 바닥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이게 하락할 것 같아서 뭔가 제사를 지내고자 이렇게 하락 관련된 뷰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계속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저랑 되게 관점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요 관점 나랑 다른데 좀 기발해. 내지는 근거가 굉장히 괜찮아. 그러니까 결과값은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근거가 굉장히 괜찮으면은 저는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근데 지금 가져와도 다 하락 얘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하락 얘기가 좀 많은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심리적인 얘기도 해볼게요. 그 전에 요거 한번 봅시다.
업비트에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뭔가 데일리 펌핑이 나오죠. 업비트 같은 경우는 9시 땡 하면 차트가 리셋이 이 뭐죠? 앞에 나온 이 바가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잘 해놨어요. 이거를 이거 하나로 또 우리의 이 도박 습성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이 작은 바 하나로. 어쨌든 9시 땡 하면은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막 펌핑을 했다가 지금 보시면 다 내려오죠.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이거는 업비트의 장난입니다, 사실상. IQ 이런 것들도 업비트 거래량 뭐 90% 이상, 뭐 거의 점유율, 그쵸? 카바라든지 코박 토큰,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한데요. 이런 애들 지금 뭐 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진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반증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시총 낮은 얘들로 장난치기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장난은 쳐야겠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장난칠 수 없는데, 그러면은 시총 낮은 얘들로 좀 장난쳐서 먹자, 개미들 털어먹자,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또 나름 뭐 가뭄에 작은 수익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비추. 지금 시즌에는 최대한 시드 모아두시는 게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시드 퀀텀 점프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습관이 좀 들여져 버려요. 막 이렇게 소소하게 뭐 10% 20% 먹는 거 굉장히 좋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습관이 길들여지면은 좀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먹는 것보다 차라리 뭔가 좀 확실한 이벤트들을 하던지, 아니면은 시드를 좀 모으면서 참는 그 연습도 좀 하시고 하는 형태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비트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조만간 뭐 전조 좀 깨지겠는데? 100달러 떨어지면? 그래서 지금 시황 상황이 좋지 않고, 한번 속보 볼까요? 속보는 뭐 안 떴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오늘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또 사이클이 올 거고, 사이클이 올 건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좀 많이 지치게 할 것이다. 지치게 한다는 의미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15,000이잖아요. 앞에 1 오잖아. 근데 이 1호가요, 여러분, 한 뭐 몇 달 전, 올 초만 해도요, 앞에 1 상상도 못했어요. 앞에 1 오면은 뭐 풀매수 할 거다, 뭐 나 빚내가지고 풀매수 할 거다, 막 이런 급의 이야기였는데 어느새 와 있고, 그리고 1 뒤에 뒷자리가 심지어 5야. 근데 뭔가 이질감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좀 그런 시장. 뭔가 점점 이 하락에 대한 어떤 낯설음이 사라져 가고요. 뭔가 이게 지치면서 그냥 시장을 점점 놓게 되고, 관심을 좀 놓게 되고, 그런 것들. 그러면서 뭔가 점점 지치게 되는데, 이게 좀 길게 갑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최근 FTX 여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 여파가 어디까지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지도 아직 뭔가 다 드러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하락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연말 랠리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봅시다. 지금 자체는 뭔가 섣불리 상승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어렵네요. 시드 5천 모아 오시면 최대한 좀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이제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굉장히 늦을 수도 있어요. 뭐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점은 내년중으로는 잡을 것 같아요. 저점은 내년중으로 잡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방송에서 A to Z로 해주는 건 아니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저점은 잡되, 그걸 뻥튀기 하는 거는 24년 하반기 내지는 25년 정도로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긴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쉽지 않죠.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느슨하게 먹되 좀 단단하게 먹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뭐야 스피드 스케이팅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들 계시죠 가끔. 막 왜 막 그 겨울 올림픽 있잖아요 그거.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보시면은 좀 뒤쳐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따라잡는 구간이 앞에 있던 얘들을 따라잡으려면은 그 직선도 직선인데 약간 코너 돌 때 쓱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잡잖아요. 그 맞나?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요 아무리 우리가 뭘 아무리 뭐 발버둥을 쳐도요 뭔가 이렇게 시드가 퀀텀 점프가 된다든지 뭔가 쟤네들보다 내가 더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게 많이 없어요. 물론 진짜 간혹 가다가 굉장히 이제 고수 같은 분들 계시지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없고 그래서 지금은 좀 힘을 많이 모을 때다. 힘이 이제 뭐 시드라고 한다면 시드를 많이 모을 때다. 그리고 지식, 내 투자 이제 지식이라든지 습관을 어떤 좀 올바르게 바로잡을 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하락장엔요. 지금이 하락장이잖아. 근데 하락장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쓰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드를 점핑을 할 때 상승장에는 이제 곱하기로서 우리가 막 이렇게 몇 배 먹고 몇 배 먹고 여기서 저 뭐 한 10배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락장에서 그렇게 하려다가 곱하기 0을 만난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0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지는 나누기로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는 내 시드를 최대한 지키면서 먹을 게 있더라도 욕심 부리지 말고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야지 뭐 곱하기 3 가려다가 나누기 3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곱하기 가야죠. 질러야죠. 상승장인데 나누기가 있긴 하지만 곱하기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하고 곱하기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지만 하락장에는 곱하기랑 나누기는 그 세트란 말이에요. 그거 조금 이렇게 치워두고 이렇게 조금 보수적인 더하기랑 빼기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이제 아무래도 뭐 1, 2 해도 뭐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0도 없고요. 그래서 좀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이런 거는 진짜 좀 지양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요 정도로 해보도록 하기 전에 요거 얘기 안 했군요. 요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거 예전에 제가 매일같이 이제 가져왔었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크립토 사이클이죠. 크립토 사이클인데 이게 두 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더 피아트가 있네요. 피아트 모델이 있네요. 지금 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 지금 뭐 원화로 돌아온다든지 뭐 스테이블로 바꾸고 있죠. 바꾸고 있다가 이제 장이 또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또 좋아지는 사이클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비트코인부터 모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상승장을 대비하면서 이제 시총 높은 애들부터 그렇게 순환 펌핑이 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이게 정확합니다. 저번 이제 21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요, 딱 이렇게 정확하게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비트, 뭐 이더, 라지캡, 뭐 미들캡, 로우캡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다시 살짝 돌아가는 이 중간 형태, 중간 영역이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 저점을 찍고 나서는요 비트가 먼저 이렇게 슝 간다 이게 아니에요. 전 저점 찍고 알트가 굉장히 좀 상승 폭이 클 수 있고 하지만은 우리의 투자 방향성은 리셋을 시킨 다음에 지금 컴퓨터 리셋 한 다음에 상승이 이런 애들이 더 좋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더 좋을 거지만 다시금 비트코인부터 모아가는 이 사이클 투자를 진행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비트가 내일 갑자기 뭐 한 20%가 떨어져, 30%가 떨어져. 그래서 나중에 보니 그게 전저점이었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날은 알트가 훨씬 더 뭐 몇 달까지도 알트가 훨씬 더 이제 반등이 좋고 할 테지만 결국에는 또 비트가 먼저 사이클을 치고 올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투자를 좀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좀 다시금 자세를 좀 고쳐 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을 이제 검색을 해보는데 좀 매력적인 알트코인들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다 태초마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초마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상승 초입부까지도 다 회귀를 했고 이런 코인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에 이제 기회를 잡는 데 있어서 저런 친구들을 좀 눈여겨 봤다가 잡으면은 좋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